꽃다발에 숨겨져 있는 편지는 엄청나게 긴 것이었다. 줄리오는 화성총을 쏘던 날 밤 이래로 느낀 것을 빠짐없이 이야기하면서도 참으로 묘한 부끄러움 때문에 같은 시대의 다른 젊은이라면 자랑 삼을 만한 일은 털어놓지 않았다. 즉 자기가 여러 가지 모험에서 용맹을 떨친 대장의 아들이라는 것도 다른 사람 아닌 줄리오 자신이 이미 한두 번이 아닌 여러 차례의 전투에서 무용을 과시했다는 것도 쓰려고 하지 않았다. 노영주, 깡삐, 레알리가 이런 사실을 안다면 어떤 악담을 할 것인가. 듣지 않아도 그 악담이 늘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은 15세기의 처녀들은 어느 편인가 하면 공화 사상에 가까운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한 남자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에는 선조의 유산이나 빛나는 업적보다는 자기의 힘으로 얼마만큼의 일을 했는가를 문제시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런 사고방식은 일반 민중의 처녀들에게 많았다. 부유한 귀족 계급에 속한 처녀들은 산적을 무서워하였고 또 이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자기와 호화스러운 생활을 매우 존경했다. 줄리오의 편지는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을 맺고 있었다. 제가 초라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존경하는 분에게서 일전에 심한 창피를 당했습니다만 이번에 로마에서 버젓한 옷을 입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으로 당신도 제가 입은 불명예를 잊어주실런지요. 당연히 그 복수를 했어야 했고 복수하려고 생각만 하면 그것도 가능했습니다. 또한 나의 명예는 그것을 필요로 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복수를 하면 제가 사랑하는 당신을 얼마나 슬프게 만들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당신께서는 아직도 그것을 믿지 않으실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사람이란 아무리 가난해도 고결한 생각만은 여전히 지닐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또 저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고백해야겠습니다. 다른 여자에게 말하는 것이라면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겠습니다만 당신께 털어놓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어쩐지 무서운 마음이 듭니다. 그것은 저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순식간에 깨뜨려 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당신 입으로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하신데도 그것만으로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가를 당신의 눈 속에서 직접 읽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간 어두워질 무렵 댁의 뒤뜰로 당신을 만나 뵈러 가겠습니다. 파비오도 당신의 아버님께서도 댁에 계시지 않는 날을 고르겠습니다. 그분들께서 저를 아무리 초라한 몸차림을 한 젊은이라고 경멸하신데도 절대로 당신과의 덧없이 짧은 밀회를 방해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나면 재빨리 댁의 창 밑에 한 사나이를 보내겠습니다. 그 사나이는 아이들에게 잘 길들여진 여우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었고 아베 마리아의 종소리가 울리면 멀리서 총소리가 나는 것을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그때 뜰의 담장 옆으로 와 주십시오.
혼자가 아니신 경우에는 노래를 불러 주십시오. 노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당신에게 충실한 사랑의 노예는 몸을 벌벌 떨면서 나타나서 당신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아마 당신이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날은 제 운명이 정해지는 무서운 날이므로 그날까지는 밤중에 꽃다발을 바치는 일은 삼가하겠습니다. 그 대신 밤 2시경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아마 당신께서는 석조 발코니에 나와서 당신의 손수떨에서 꺾으신 꽃을 던져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아마 이 불행한 줄리오에게 보여주실 마지막 사랑의 증거가 되지나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 사흘째 되는 날 엘레나의 아버지와 오빠는 해안의 영지로 말을 타고 갔다. 해가 지기 조금 전에 그곳을 떠나서 밤 2시경 집으로 돌아올 예정이었다. 그런데 막상 돌아오려고 하자 두 사람의 말뿐이 아니라 그 농장에 있던 말들이 한 마리도 없었다. 두 사람은 이 대담한 약탈에 기겁을 하고 말을 찾아보았으나 그 이튿날이 되었어야 겨우 거목들이 울창한 해안의 숲속에서 말이 발견되었다. 깡피레알리 부자는 하는 수 없이 농부의 달구지를 소가 끌게 해서 알바노로 돌아왔다. 그날 밤 줄리오가 엘레나의 발밑에 무릎을 꿇었을 때는 주위는 거의 깜깜해져 있었다. 처녀는 이 어둠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모른다. 사랑하는 젊은이 앞에 나서는 것은 이것이 처음인 것이다. 설령 그녀가 그를 사모하고 있으며 상대가 그것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서로 말을 해본 일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엘레나는 상대의 태도를 알아채고 다소 용기를 얻었다. 줄리오는 자기보다도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었던 것이다. 자기의 발밑에 무릎을 꿇은 줄리오는 참으로 무슨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확실히 한없이 행복한 한때였다. 두 사람은 한마디 말도 없이 표정이 풍부한 대리석 조상처럼 가만히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줄리오는 무릎을 꿇은 채 엘레나의 한 손을 잡고 엘레나는 얼굴을 수그리고 뚫어지게 줄리오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로마에서 친구인 남봉군들에게서 배운 대로 응당 여기서 어떠한 행동이라도 취해야 한다는 것은 줄리오로서도 잘 알고 있었으나 그런 짓은 생각만 해도 불쾌했다. 줄리오는 이 황홀한 상태, 아마 사랑이 줄 수 있는 최상의 행복에서 문득 깨어났다. 시간은 계속 흘러간다. 깡피리알리 부자가 저택으로 다가오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이런 어리석은 고백을 사랑하는 여자에게 하는 것은 로마의 친구들에게는 우스꽝스럽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자기와 같이 고지식한 인간은 그 두려운 고백을 해버리지 않는 한 영속적인 행복은 도저히 바랄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엊그제 말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줄리오의 얼굴은 몹시 창백해졌다. 그는 고통을 억누르며 숨이 막힐 듯이 말을 이었다. 저의 생명은 당신의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랑조차도
지금은 눈앞에서 사라져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산적입니다. 산적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듣자 엘레나는 정신이 아찔해지는 것 같았다. 부유한 집안의 딸로 태어난 엘레나는 그 계급의 사람들이 흔히 갖는 공포심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졸도할 것 같았다. 졸도해버리면 불쌍한 줄리오님은 얼마나 슬퍼할까. 경멸당했다고 생각할 거야 하고 엘레나는 생각했다. 줄리오는 무릎을 꿇고 있었다. 엘레나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줄리오에게 기댔지만 잠시 후에는 실신한 것처럼 그의 양팔에 안겨 버렸다. 잘 아시다시피 16세기에는 사랑 이야기도 정확한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였다. 그런 이야기를 이지적으로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으로 느끼고 독자와 이야기의 주인공이 같은 정열을 서로 나누었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읽어내려가는 두 권의 사보는 그 중에서도 특히 플로렌서 사투리 특유의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는 문어는 이날 밤에 이어서 되풀이된 밀회에 대한 것을 조금도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위험이 엘레나에게 회한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종종 몹시 위험한 일에 직면한 적도 있었으나 위험은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타오르게 할 뿐이었다. 둘에게는 사랑이 가져다주는 감동이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행복한 것이었다. 몇 번인가 하마터면 파비오와 그 아버지에게 현장을 들킬 뻔했다. 파비오 부자는 모욕당했다고 생각하고 몹시 격분했다. 줄리오가 엘레나의 애인임을 세상에 떠도는 소문으로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무지 확증을 잡을 수가 없었다. 격한 성격인 가문을 자랑으로 삼는 파비오는 자객을 시켜 줄리오를 죽이자고 아버지에게 권했다. 그놈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누이 동생의 생명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들로서도 체면상 그 고집쟁이 엘레나의 숨통을 언제 우리 손으로 눌러버려야 할 난처한 처지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엘레나도 지금은 뻔뻔스러워져서 놈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구태여 부인하려고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꾸지람에도 입을 꼭 다물고 대답조차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의 침묵은 줄리오 브란치 포르테의 사형 선고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깡삐레알리 영주는 대답했다. 그놈의 애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보는 게 좋아. 그야 우리가 반년쯤 로마에 가서 사는 것도 좋겠지. 그 사이에 브란치 포르테를 없애버리는 것은 간단한 일이야. 그러나 그놈의 애비는 나쁜 일도 무척 많이 했지만 용감한 데다가 인심이 후해 제 자신은 총빈에게 살면서도 많은 부하들에게 돈벌이를 시켜준 그런 도량이 넓은 위인이 아니었느냐. 그 사나이의 동료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몬테마리아노 공의 부대나 혹은 여기에서 오리밖에 안 떨어진 그 파졸라 숲에 진을 치고 있는 꼴로나의 부대에 있지 않다고는 할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렇다면 그들은 인정사정 없을 거다. 너도 나도 아니 너희 어머니까지도 함께 말려들어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학살을 당하고 말 거야. 부자간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몇 번이나 되풀이 되었는데 엘레나의 어머니 빅토리아 까라파에게도 그 대강의 이야기가 알려져서 어머니의 비탄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